안녕하세요. 케나입니다. 제제입니다. 오늘은 학과 소개할까 시각 디자인 편을 찍어보려고 제제님을 모셨는데 먼저 시각 디자인 학과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떤 미대에서도 시각 디자인은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각 디자인은 그냥 평소에 둘러보시면 있는 모든 편집물이나 영상물 아니면 캐릭터 같은 거를 전부 다 시각 디자인학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품을 만드는 건 사실 산업 디자인학과가 많이 하는 거고 시각 디자인은 팜플렛 같은 거, 보면 간단한 플랫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개나소나 로고에 있는 일러스트랑 그 오프닝 영상도 제제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료로. 뽐내네요, 갑자기. 근데 재능 기부를 받았어요. 왠지 시각 디자인 학과는 이렇게 타블렛 이렇게 갖고 맥북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빵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야작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빵모자는 몇 개죠? 빵모자는 한 개고요. 생각보다 예술대 학생들이 빵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에 한 명입니다. 충격적인 결과. 빵모자는 학과생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을 많이 쓴다고 알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맥북을 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맥북이 장점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간지가 난다. 하나는 색감이 이제 잘 표현된다. 그거 말고는 호환도 잘 안 되고 한글 이런 것도 잘 안 켜지고 메일을 서로 보낼 때 파일이 안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막 신입생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제 CD과니까 맥북을 사야겠어 하는 사람한테 말릴 것 같아요? 간지가 정말 중요하면 사라고는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면 한 달에 너 CD과라면 나 얼굴 좀 그려줘봐 막 하는 빈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엄청 많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서 미대생은 힘들다. 예술대생들은 막 밤에 야작도 하고 날밤 까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바쁘다 이런 인식이 좀 더 생기다 보니까 뭐 그려줘라 뭐 연예인 그려달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먼저 나서서 그려주는 편이에요. 오, 재능 기부로. 심심할 때, 제가 원할 때. 그러면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심심하고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어휴 이 새끼들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본심 말해야 하나요? 본심 말해보세요. 별로 같으면 편집할 건데요? 아니 저는 근데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뭔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짧은 애니메이션이 유튜브에 대표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재밌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개편할 때도 부탁드려요. 표정 관리하면 좀 영상을 찍어요. 너무 좋습니다. 무료로 언제든지 만들어드릴게요. 자기 그림체로만 이렇게 쭉 가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갈래를 막 개척해 나가는지 막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하나를 제대로 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에서 써먹을 수 있다. 아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 막 이런 막 감성적인 막 귀여운 막 이런 다양한 그림체를 공부해야 된다. 좀 이런 게 있는 솔직히 그림체가 조금 다양한 친구들도 많긴 한데 대부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귀여운 느낌의 캐릭터를 잘 만드는 친구다 하면은 전혀 다른 캐릭터의 종류의 캐릭터를 만들어도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해요. 좀 부드럽고 좀 귀엽고 폭신폭신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또 되게 멋진 느낌의 좀 마블 히어로 같은 캐릭터를 만드는 친구들은 그런 류의 캐릭터를 많이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캐릭터도 그리고 저런 캐릭터도 그리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그러면 교수님이 평가할 때는 얘는 짱 멋있는데 얘는 짱 귀여우면 어떻게 기준을 세워요? 근데 예술대는 약간 애매한 게 교수님이 채점을 하실 때 이제 노력의 정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 취향으로 채점을 하셔서 교수님 성향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물론 한쪽으로는 쏠리지는 않겠지만 교수님의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작업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한 50, 50% 정도.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입시 미술 때도 엄청나게 막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막 대학교 와서도 예대생들 맨날 막 밤에도 불 켜져 있고 야작하고 막 좀비처럼 막 이렇게 막 편의점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입시 때가 어려운지 아니면 대학교 생활하면서가 더 어려운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입시 때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입시 미술이 대학생 때 배우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생 때 배우고 있는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집물 디자인이라든지 할 때는 너무 재밌는데 입시 미술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입시 미술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안 맞고 한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거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 입시 미술을 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재미있고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어떻게 미대를 가게 됐는지 막 부모님부터 막 예술적인 혼이 막 내려와서 한 건지 아니면 갑자기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서 했는지 궁금해요. 저희 집안에서 그림 막 예술혼이 대대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체능 쪽으로 하는 게 제가 처음인데 아버지가 그림을 좀 잘 그리세요. 잘 그리시긴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예술 쪽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가끔 그리시는 거 보면 아빠의 그림 실력을 내가 물려받았구나 뭐 이런 정도. 그러면 미술적 감각은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림에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은 그걸 빌미로 시작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관심이 생겨서 입시 미술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배움의 차이인 거. 그래서 본인은 왜 미대 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왜 그거 아시죠? 이렇게 눈 종류 여러 개. 이거 게임 해가지고 스탑하면 이제 여기서 딱 멈춰. 고정 게임. 그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책 뒤에다가 종이 끼워놓고 이렇게 몰래 그리고 낭만적이야. 이럴 정도로 그림을 좋아했는데 사실 처음엔 엄마 아빠가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예체능을 특히나 미술을 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약간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약간 양아치 같고 좀 공부 못해서 미술을 하는 느낌의 인식이 예전에는 너무 강했어가지고 부모님도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그런 제약들 미술 쪽으로 내보내 주시질 않았던 거죠. 그러면 스스로 나 그래 그림 짱 잘 그리는데 좀 이런 느낌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입시미술이라는 그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잘 그리는 애들 진짜 천지빽깔이고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도 보니까 저보다 잘 그리는 친구들, 감각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이면 무엇을 배우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1학년 때는 기본적인 디자인 감각을 기르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입시미술 때 뭘 배웠냐면 저는 기초 디자인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공간을 선과 면과 점을 이용해서 예쁘게 화면 분할을 하는 거예요. 빈 곳을 비우고 이제 채울 곳은 채우고 면을 여러 구도를 보고 이렇게 구도를 돌려가면서 되게 재밌는 화면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입시미술의 그 중점이었는데 1학년 때는 비슷해요. 입시미술이랑 그렇게 막 채색을 하고 막 물감을 칠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야 보기 좋은 구성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랑 기초 시각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툴을 다루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는 그 도화지에 그리는 거예요? 네, 1학년 때는 컴퓨터보다는 보통 종이에 많이 그리고 그냥 기초 드로잉 같은 거, 소묘 같은 거 거의 입시미술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럼 2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주로 어도비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인디자인을 활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는 많이 아시고 그림 그리는 많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만들 때, 인디자인은 편집물 만들 때, 책 같은 거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간단한 책자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프로그램의 정말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완전 간단한 캐릭터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짧은 애니메이션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2학년 때는 수업을 수강하고요. 3학년 때는 이제 그냥 본격적인 과제의 시작. 그래서 야작 좀비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이라고 하잖아요. 3학년이라고. 그때는 정말 이제 야작이 시작되는 거죠. 1, 2학년 때는 사실 야작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앞서 말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을 하되 이제 좀 더 고급진 단계로 넘어가서 활용을 하고 막 잘 모르는 기능들까지 배워가면서 이제 멋있는 제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단계고 4학년은 졸작 만들기 대작전 학년. 네, 4학년은 1년 동안 이제 자기가 1, 2, 3학년 동안 갖고온 자신의 그림 스타일이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등을 활용을 해서 과목 3개 중에 선택을 해요. 하나는 영상,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하나는 그리고 일러스트 수업이라고 동화책 만드는 수업이 있는데 이 3가지 과목 중에서 2가지를 선택을 해서 졸업전시회를 진행을 1년 동안 준비하고 11월, 12월쯤에 끝마치. 그러면 얘들 사람들은 막 포트폴리오 완전 화려왕 이렇게 있잖아요.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이라든지 뭐 졸업 때 꼭 필요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1, 2,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 졸작 때 했던 작품들까지 계속 차근차근 준비해온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저는
중간에 날아간 것도 많고 실종된 것도 많고 그래서 싹 뒤지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다 찾아서 이제 한꺼번에 PDF 파일로 만들고 작품 설명이랑 작품 제목, 뭐 내가 어떤 재료를 활용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작품 의도 이런 것도 써야 돼서 그러면 CD과의 졸업 요건은 뭔지 궁금합니다. 시각 디자인학과는 졸업 요건이라는 건 딱히 대단한 건 없고 일단 졸전을 무사히 잘 끝내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관문 아닌가요? 졸전 때 하는 정보는 저희가 수업에 등급을 매기지 않고 패스 논패스 수업으로 바뀌거든요. 4학년 때는. 그럼 이제 딱 패스 아니면 논패스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게 교수님들께서 그 졸전 디스플레이 하는 날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논패스를 매기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가 조금 허접하다든지 아니면은 졸전 날까지도 뭔가 완성도가 떨어져 있다든지 어쨌든 졸업 전시회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에 조금 창피한 작품들 그러면 갑자기 졸업하는 줄 알았다가 졸업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서 디스플레이에서 논패스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딱 철거. 작년에 그런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가 기억이 있었대요. 엉엉 울고 싶겠다. 근데 졸전하면 돈 많이 들어요? 자기가 얼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썼는데 졸전이 자기 물건 굿즈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테이블에 까는 천이라든지 아니면 천장에 매다는 커튼이라든지 그 외 모든 그런 소품들까지 죄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대관하는데도 거의 뭐 몇천만 원? 이 쓰는 거를 또 그게 n분의 1이 되면 그 돈도 저희가 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요. 굿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막 시각 디자인과는 막 자기의 캐릭터로 막 플리마켓 열고 막 부자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딱 정해져서 그런 캐릭터 제작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그 그림 그리는 캐릭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가님들. 그런 친구들이 저희 과에도 몇 명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 캐릭터로 굿즈를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뭐 서일회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CD과는 졸업하면서 어느 분야로 나가요? CD과는 이제 다른 디자인과보다는 그 취직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회사의 디자이너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해서 화장품 같은 것들 껍데기 포장하시는 거 그거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영상 만드는 분, 그래픽 포스터 만드는 분 아니면 작가 쪽으로 나가서 그림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업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각 디자인을 희망하는 후배님한테 뭐 시각 디자인 학과는 좀 이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걸 좀 준비하면 수월할 것이다라고 좀 꿀팁과 희망의 한마디. 여기다 이거 띄워주시나요? 그 노래와 함께 투 미래의 후배님. 아 네, 띄워드릴게요 여기. 후배님. 일단 그림 실력을 많이 쌓아오시고요. 1학년 때는 아직 물감 사용하는 수업 많으니까 물감이랑 붓이랑 색연필 버리지 마시고요. 저는 버려서 새로 샀어요. 아 끝났다 이러고 버렸는데 새로 샀고 그리고 일단 학원에서 배웠던 거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트북 미리 사두시고 좋은 걸로 사두시고 프로그램도 조금 일찍 좀 손에 익혀놓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에 들어오시면 교수님들이 툴을 안 가르쳐주세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거니 하고 과제부터 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라도 사용하시는 법 익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체능 정말 경쟁률도 높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똑바로 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힘내세요. 파이팅! 그렇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재님께서 답변을 남겨주실 거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